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게 당해서 놀라운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넘버 5.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누구나 다, 물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즉, 이제 주무시는 곳도 부동산이고, 사업을 하시는 곳도 부동산이고, 직장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 가셔도 부동산이고요. 또 마트에 가셔도 그것 또한 부동산입니다. 즉, 우리는 부동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투자라는 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 또 이왕이면 좋은 평수에 또 이왕이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이 잘 되시면 다른 큰 상가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상가를 구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노후를 대비해서 이 토지에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투자를 하시면 말 그대로 행복한 부동산이 되고, 잘못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행한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많고,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는 게 부동산이 되면 이건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하면 즉시 속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한번 순위를 정해봤어요. 1위부터 5위까지라. 이건 좋은 순위가 아니잖아요. 이 나쁜 순위라는 거.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나쁜 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먼저 우리가 그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즉, 나와는 별개로 보이는 것들,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는 뭐한다? 가르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속상한 부동산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속상한 부동산 1등을 가지고 있다, 또 내지 5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투자라는 게 또 잘못 투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잘못 투자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바르고 수익이 나는 똘똘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상한 부동산 5위입니다. 그 5위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나홀로동 아파트예요. 즉 5층짜리 이상의 아파트인데 그냥 나홀로동, 즉 세대수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아파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빌라인지 다세대인지 연립주택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파트동 혼자 덜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좀 어느 정도 세대수도 있고, 이 세대수가 좀 있어야지 학교도 들어서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나홀로동 아파트다. 초등학교가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원이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에 있고 전철역을 끼고 있어요. 또 지하철을 끼고 있어요. 요런 나홀로 아파트는 그나마 가격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에 지하철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동 이런 아파트는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들어서도 이왕이면 세대수가 최소한 몇백 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수도권이나 광역시급이나 지방 대도시나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즉 나홀로동 아파트는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이 지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렇지 않나요? 이왕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좀 무리를 한다 하시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최소한 500세대급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속상한 부동산 4위, 신축 빌라, 아니면 그냥 빌라하고 다세대 연립이 되겠죠? 그럼 제가 한번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빌라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파트가 상승한 다음에 또 아파트 금액이 너무 오른 다음에 그 뒤따라서 대체 수요로 인해서 우리가 빌라나 다세대를 산다는 거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매덕이 올라가면 빌라 가격은 매천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투자성을 놓고 본다면 신축하는 빌라, 요즘 뭐 신축 빌라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매덕씩이나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4억짜리 5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를 4억대 5억대를 사신다는 분 보면 그 돈으로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또 그래요. 또 오래된 빌라하고 다세대를 샀는데 그게 뭐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축 빌라를 짓는 거, 또 신축 빌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이슈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건축비를 다 올려서 그렇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시고요. 또 지방에 있는 지방광역시급이고 또 지방 대도시에도 우리도 요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오래된 또 빌라하고 다세대가 지방 대도시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표현하시는데요. 지방 대도시에 있는 재개발은 말 그대로 서울보다는 개발되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또 설령 그쪽에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시세 차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 따라서 그냥 지방에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요 빌라나 다세대는 어떻게 보면 뭐 투자의 목적보다는 저렴하니까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아시는 분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세대수가 많은 32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9,500만 원이었고 자기가 산 빌라가 32평인데 매매 금액이 9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트 사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서 왜냐면 이게 평수가 더 넓게 같은 평수도 있는데 구조가 잘 나왔다 해가지고 요 빌라를 샀다는 얘기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요 2000세대 아파트의 가격은 2억대가 되는데 자기 빌라는 1억 1천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실 때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상한 부동산 세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이 되겠죠. 제가 한번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은 서울의 도심권에 있는 전철이나 지하철에 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 말고는 오피스텔은 투자처가 아니 된다. 물론 시설은 좋아요. 시설은 좋고 또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깔끔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좋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거주하는 사람이 좋다는 거고 투자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투자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월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들어오는 월세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 오래된 오피스텔을 선호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짓고 있는 잘 나온 그런 시설 오피스텔을 우리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은 투자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지 마라라는 제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투자하면 속상한 부동산 2동으로 본다면 테마상가가 되겠죠. 이 테마상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9층, 10층은 극장이 들어서고 그 밑에 층에 대해서 뭐 5평, 10평, 15평, 20평 해가지고 막 쪼개서 막 분양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극장이 들어서도 장사는 안 돼요. 그리고 상가를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만 하더라도 극장이 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좀 웬만한 지역 다 극장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소비자층이 증가돼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 따라서 쇼핑몰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옛날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요. 지금 미국에서는 백화점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영업이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테마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겠다. 요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마 상가가 유행할 때는 1998년이죠. 이 동대문에 있는 요거 테마 상가 해가지고 쇼핑몰 해가지고 얼마나 분양이 막 호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동대문 굿모닝 시티부터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뭐 유명한 대도시, 큰 대도시마다 막 쇼핑몰, 뭐 극장 들어선다 하고 막 밑에는 막 3평, 5평, 10평 쪼개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양들을 했어요. 또 분양을 한 만큼 준공이 되고 이렇게 완공이 되고 그 했으면 다행인데 또 많은 숫자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분양받고 투자하신 분들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다행히 건물이 완공돼서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테마상가들이 장사가 요즘 어떤가요? 장사가 안 돼요. 공실이 널려 있어요. 이거 팔리지도 않고요.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고생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게 테마상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세종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엄청나게 테마상가 많이 짓고 많이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눈여겨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테마상가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테마상가는 이제는 마지막이다. 투자하는 시기를 보면 막판이다. 아니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만큼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으면 이제 좀 투자를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기획부동산이죠. 이 기획을 짜가지고 땅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 수도권이나 또 신도시 개발 계획, 또 철도나 도로 계획, 또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뭐 개발한다, 뭐 임야 농지를 뭐 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막 몇십만 원씩, 때로는 뭐 몇백만 원씩 팔아먹는 거. 요게 바로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땅 사러 가자, 땅 사러 가자라고 요런 얘기를 아예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땅들이 뭐 100평, 200평씩 쪼개서 판다. 그리고 공유 지분으로 같이 들어간다. 또 땅을 팔긴 파는데 뭐 20평, 30평이다. 요런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요런 거 들어갔다가는 그냥 계속 마음고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일간지 신문들을 보세요. 또 경제신문들을 보세요. 밑에 보시면 대부분이 뭐 기획부동산, 무슨 상가, 이런 거 다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홍보하는 것 자체가 안 팔리니까 또 팔리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리면 이득 본다는 얘기는 이걸 사는 사람들은 그 즉시 투자하는 즉시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안 좋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먼저 여러분한테 접근을 하면 일단은 길을 막으셔야 돼요. 길을 막고 혹시라도 사람이라는 게 또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면 또 관심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뭡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쉽게 당해서 놀라운,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넘버 5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단일 재화가 뭐 하나당 사고 팔고 하는 게 1억하고 10억 하는 재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주식이 아무리 뭐 비싸다 하더라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하나가 뭐 최소 뭐 1억이고 보통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비싸면 몇백억, 몇천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단일 재화로서 사고 파는 것 중에 이렇게 비싼 재화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억을 투자하고 5억을 투자하고 10억을 투자한다. 이게 너무너무 쉽게 이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요, 가벼운 곳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부동산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고요,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거, 요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게 부동산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